세종시 인구 순이동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40만 달성도 내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천안시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선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강남골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산림복지단지 대신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의회에서는 주민이나 의회 설명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시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파죽 지세로 늘던 세종시 인구 증가세가 주춤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정도인데요. 금방이라도 달성 가능해 보였던 인구 40만 돌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세종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39만 1,532명, 시 출범 당시 11만 5천여 명에서 28만 명 가까이 급증했지만 증가세는 확연히 꺾였습니다. 올해 2월 39만 명을 돌파한 세종시 인구는 6월까지 조금씩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약 한 달 사이 오히려 8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이동률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국내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세종시는 3,819명이 전입, 3,860명이 전출해 41명의 마이너스 순이동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수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젠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단기간 내 인구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이 고운동에 한 개 단지가 있는데 세대수가 484세대에 그쳐 인구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내년은 돼야 조치원읍을 포함해 모두 6개 단지 3,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 예정으로 있어 인구 40만 돌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부족으로 지역 상급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천안시와 충남도 모두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는 2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당국대와 순천향대 병원으로 두 곳 모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레지던트를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업무 과중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도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가 붕괴되고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아 응급 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오는 10월 통과를 목표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충남도의회와 협력하여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다음 달 중으로 소아 야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의정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강당골을 산림복지단지 대신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데 의회에서는 주민이나 의회 설명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아산시정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단지를 만들기 위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 아산시. 지난해 2018년 말 산림청 복지지구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마침내 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됐고 여기에 산림청에서 복지지구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자 시는 사업의 방향 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에 불참하면서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지난 6월 12일부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에 시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진 데다 토지 보상비마저 추가로 112억 원 이상 들어가는 등 정상 추진을 위해서 아산시에서만 3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입해 강당골 81헥타르에 화목원과 식물원 등이 포함된 수목원 조성을 내놨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할 때 강당골 일원에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를 위주로 자연 친화적이고 경관을 최대한 유지, 이용 가능한 수목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시의회에서는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주민은 물론 의회 설명도 없이 집행부 정책회의로만 뒤바뀌는 것은 아산시정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 공청회나 간담회나 해본 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민들에게 또 토론회를 거쳐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 법적으로 환매권이나 법적 상태가 있는 건 아산시에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편 시는 수목원 조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이후 아산 지역에 건립되거나 건립 중인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는 모두 11개 단지로 파악됐으며 시는 해당 단지에 대해 구조도면과 검측보고서 확인, 감리 확인서 진구 및 재확인 실시 등을 통해 전단 보강근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 자체 조사와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락된 아파트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를 통해 보수 보강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의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에 포함된 아산탕정 2-A14 블럭 행복주택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정밀 점검이 진행될 예정으로 LH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다음 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단지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파트 건설이 많았던 세종시의 사정은 어떨까요? 김우순 기자가 1차 조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종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하층 건설 과정에서 본화 내벽력이 없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113곳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무량판 구조는 현재 건설 중인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해당 무량판에서 철근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는 또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건설된 공동주택 96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무량판 구조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 발견 단지 등에 대해선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4년에 이미 세종시에서 철근 없는 아파트 이슈가 터지면서 행복도시 전반의 준공관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전체 249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가 지은 아파트는 행복주택 등 모두 29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합니다. 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광역교통 중심인 천안역을 허브로 하는 외곽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교통 시스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혁신기술,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지로서 적극적인 신교통체계를 도입해 대중교통 시민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번 착수 계획을 토대로 경전철과 트램 간 장단점 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지난 주말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또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묻지마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관련 글에 대해서는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할 예정이라며 학생 보호자들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자녀들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전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시원한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다 보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자연스럽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독립유공자와 선현들의 뜻을 기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가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의문하고 격려했습니다. 당연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지요. 특히 우리 천안은 충절의 고장이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열사와 서고 이동영 선생 등 이 두 분도 계시지만 천안시에는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78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각 읍면동장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유족들을 직접 방문해 울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랍니다. 독립유공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번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수해를 입은 농촌에서 농민들 위해 봉사하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난 장마로 다행히 천안과 아산 지역에는 피해가 크지 않았는데요. 금강을 끼고 있는 중하류 지역인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커서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답니다. 그래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공주시와 부여군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네요. 농업기계팀 팀원들은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무려 3일간 공주시 일원에서 침수로 망가진 농업기계를 세척,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했답니다. 또 부여군의 수해 복구 현장도 찾아가 이틀 동안 침수 농업기계를 수리하며 수해 농가의 아픔을 함께 덜어줬는데요. 농민들은 농기계가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농기계가 힘을 잘 써줘야 농사도 덜 힘들고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봉사자님들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최종윤 소장은 수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시원하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즘 정말 덥죠. 사실 저도 지난주 휴가였는데 너무 더워서 어디 갈 생각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약한 어르신들은 무더위가 정말로 야속할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고 도구면 행복키움 추진단이 건강한 여름나기의 보양식 나눔 행사를 열었네요. 이날 관내 소외계층 46가구에 전달한 여름나기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했거든요.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후원금으로 마련한 삼계탕, 콩국수, 식혜 등 풍성하게 꾸러미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시장 정육점에서 후원한 사골육수 100개를 더해 원정을 더했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을 보니 우리 도구맨의 인심이 얼마나 넉넉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고윤재 행복키움 추진단장은 아침부터 땀 흘려 준비해 주신 단원들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도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행복한 도구면 최고! 최고! 자, 오늘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도 전하고 또 시원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도 전하니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행복한 소식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 남성 삼거리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사거리 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시공사 두 곳이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계획과 달리 2달이 넘도록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남성 삼거리에 설치된 육교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두 곳이 신축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로 삼거리가 사거리 교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 두 곳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올해 5월 말까지 낙후된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2달이 지나도록 육교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황. 일부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서 녹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녹슨 철사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곳도 있는 데다 이용을 금지하긴 했지만 옆으로 쉽게 출입도 가능해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진 이유는 시공사끼리 비용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철거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했던 한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협약이 없던 일로 돼버린 겁니다. 결국 다른 시공사 측은 육교 철거 및 도로 확보장 공사 완료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육교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시공사 측은 현재 바뀐 시공사와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항상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기 마련이죠.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천안의 5개 아파트 입구에 조금은 특별한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일대 도로변. 학원과 어린이집으로 가는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부모 안심 승강장이 조성됐습니다. 시야에 분명히 들어오는 노란색 버스 모양의 승강장으로 눈에 띄고 아이들이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차량이 오가거나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혼잡한 일반 통학버스 승하차 구간과는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인도를 통해서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일단 부모 안심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한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이 혼자서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 부모 안심 승강장은 지난달 말 시범 사업으로 두정동 5곳에 설치됐습니다. 승강장 안에서 대기하는 아이들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인도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오토바이가 다니는 경우가 많아 통학 시 위험 요소가 커지는 상황.
부모 안심 승강장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넓힐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까지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기간을 운영합니다. 주거 취약 가구와 장애인, 50세 이상 1인 가구 가운데 단전 등의 위기 정보가 있는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시는 발굴된 위기 가구의 공적 급여 외에도 복지재단이나 결연기업 후원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합니다. 시 상화수도 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수해 사실을 입력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이 자동 감면되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 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전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벌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는 경력 5년 이상, 55세 이상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47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온 종사자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추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집단 급식소와 식품 판매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는 장마와 무더위로 식중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미신고 영업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추적 단속까지 벌여 불량 식자재의 유통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